유튜브 형님들 수평 형들 어서 오시고 이틀 푹 쉬고 왔고 감 좀 잡고 왔습니다. 감 좀 잡고 왔고 또 오기 전에 이제 해충 누바 다 들어와가지고 기세 좋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클 브리에데 야기열로 잠시만요. 6컨 16강 2차전입니다. 1차전은 야기열로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3대0. 사실 이게 김이 이미 다 샜어요. 이게 세르클 브레가 아무리 뭐 참 그 순위나 그걸 적어드려야지. 여기 이제 벨기에 리그 강등권입니다. 세르클 브리에는 야기엘로 같은 경우는 저 폴란드 리그 이제 최상위권 그 뭐야 우승 경쟁팀인 부분인데 이게 일단은 3대0이 1차전에 이거 퇴장 당해가지고 퇴장 전까지 0대0이었는데 퇴장당하고 3골 내리 들어가면서 3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뭐 뒤집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브리에가 그 정도 전력도 아니고 홈빨이 뭐 아주 세지도 않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강등권까지 좀 처져 있는 부분이고 브리에가 최근에 안 좋기는 해요. 이 브리에 그 클럽 브리에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브리에라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가 없을 뿐더러 거의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그죠? 몇 경기째야 지금. 마지막 승리가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 2달 동안 승리가 없어요. 8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대체로 이제 무승부가 엄청 많이 나와. 불리의 경기가 최근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개 중에 무승부가 5번입니다. 5무 3패 최근 8경기 동안. 그나마 이제 홈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15번의 홈 경기에서 4패밖에 없기는 해요. 잘 안 지긴 합니다. 홈에서 15전 4패니까 잘 안 지는 편이죠. 그리고 뭐 지난 경기 그 원정 경기였죠. 세르클 브리 원정 경기 대비해서도 오늘 결장자가 조금 있어요. 주전 중앙 미드필드 쪽에 이제 지난 경기 퇴장당했던 프란시스 어시스트 4개 올리고 있는 자원인데 얘도 빠지고 이성 공격 쪽에 또 저기 민다가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죠. 그 지난 1차전에 이선 자원 또 빠지고 브리에 같은 경우 뭐 윙백 자원도 한 명 주전 자원 불투명에 좀 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기는 사실 주력으로 찍기는 좀 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기가 이긴 건 결국 퇴장에 대한 여파가 크긴 했었거든요.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비등비등했어. 세르클 브레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8경기인가요? 8경기 동안 무승에 뭐 한데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무승부 5무 3패야. 5무 3패. 거기에 이제 제가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세부 지표 같은 거를 보면은 홈에서 막 그렇게 밀리는 경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본인들이 보통 우세한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홈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골이 잘 안 들어가요. 공격수들이 잘 못하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뭐 야기가 3대0으로 이겼지만 2차전에 대한 좀 변수고 그리고 야기엘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리그 홈빨이 굉장히 센 리그잖아요. 여기 이제 우승 경쟁 중이거든요. 야기가 지금 3인가 2인가 그래요. 2위 헷갈리네. 2인가 3위. 근데 어쨌든 간에 1위 포즈난이랑 승점이 2점 차입니다. 야기 다음 상대가 홈에서 포즈난이에요. 주말에. 이건 이미 사실상 이미 잡은 물고기나 다름이 없고 원정 경기에서 크게만 안 지면 되죠. 적당히 그냥 손바닥만 맞대 정도 맞대기만 해도 뭐 나쁘진 않죠. 3대0 이겼으니까 뭐 2대1로 지든 뭐 1대0으로 지든 1대1로 비기든 막 그런 느낌의 다음 경기 홈에서 포즈나 지금 2점 차의 승리 이거 이기면 이제 뭐 1위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나오는 부분인데 잘 모르겠어요. 불의에도 어쨌든 강등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벨기에 리그가 다음 경기가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인데 그 경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끝나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식으로 그 구간 나눠가지고 스플릿 쪼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음 경기가 어쨌든 안더레우트 벨기에 리그 나름 강호 명문팀이잖아요. 거기 원정 경기입니다. 그거 지면은 이제 강등권 팀끼리 이제 네 팀끼리 해가지고 또 플레이오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기면은 아마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순위권끼리 또 붙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누가 가냐 그 싸움이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라인업을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인데 이게 브리에가 좀 로테를 많이 돌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음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스플릿이
강등 플레이오프로 가냐? 정확히는 강등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그 강등권 4팀이서 이제 하는데 맨 마지막 팀이 아마 다이렉트 강등이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플레이오프, 그 위에 두 팀은 그냥 잔류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불이에는 이제 강등권 그 순위 팀들 중에는 1입니다. 강등권 밑에 4팀 중에는 1이에요. 16개 팀 12위인가? 그죠?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는 그냥 무승부에 보겠습니다. 무승부에 저는 뭐 불이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야기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원정에서 뭐 이기기보다는 어차피 3대 0으로 잡았던 경기고 적당히 이제 손바닥만 맞대주는 느낌의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불이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리그에서도 홈에서 잘 지진 않잖아요. 자존심은 있을 것이고 무승부에 정도 보고 어느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불이가 잡으려고 들고 하면은 충분히 다득점이 갈만해요. 그죠? 홈에서 자존심도 있고 공격적으로 좀 나가고. 근데 이미 사실상 좀 게임이 끝난 느낌이야. 거기에 다음 경기 안드레어트준도 뭐 어떻게 중요하고 야기엘로 입장에서 주말에 또 1위 포진한가의 경기 승점 2점 차인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반은 좀 애매한 것 같다. 원래 같으면 이런 경기 보통 오버로 좀 접근하고 해배당도 오버가 빠지는데 저는 뭐 1대1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사이즈에서 무승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루가노 대 이제 첼레. 여기도 이제 6খন 16강 1차전은 이제 첼레가 1대0으로 승리, 홈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인데 뭐 루가노 같은 경우 저기 그 스위스 팀이죠. 스위스 지금 4위, 스위스 4위고 첼레가 이제 저희 슬로베니아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10개 팀 중에 5위입니다. 사실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지난 경기도 사실 루가노가 많이 밀어붙였어요. 뭐 슈팅도 원정 경기였음에도 루가노가 1차전에 뭐 2배 이상의 XG 값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뭐 루가노가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후 지표상으로는 잡았어야 되는데 루가노가 지금 5연패예요. 루가노가 지금 5연패거든요. 5연패 기간 동안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어. 한 골밖에. 공격수들의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실제 뭐 지난 경기 제가 대충 봤는데 공격수도 많이 놓죠. 근데 앞선 4연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표상으로 뭐 이길 만한 경기들도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4연패. 4위 팀이면 4위 팀. 못하는 팀 아니었어. 루가노. 뭐 루가노 저기 뭐야 또 영보이즈 또 어디 있지? 스위스 팀이 뭐 취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나쁘진 않은.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아서 그 안 좋은 흐름이 1차전에 이어진 느낌이에요. 이거 지기 전까지 4연패였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찬스를 만들어도 골을 못 넣었는데 그게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느낌인데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홈이고 지난 경기 원정에서도 사실 전력적으로 경기력적으로 뭐 찬스들을 많이 만들었던 부분이죠. NK 첼레 같은 경우 슬로베니아 변방리그 팀에다가 뭐 변방리그에서도 중위권이에요. 사실 원정에서 어떤 승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결국 루가노가 좀 찬스를 잘 살려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여지없이 찬스도 날려먹고 비길 것이냐 비겨서 떨어질 것이냐 그 사이드에서 골라야 되지 않나. 승 아니면 무 정도에서 좀 골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기력을 믿습니다. 지난 경기 원정임에도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었고 뭐 5연패 했으면은 끊을 때도 됐다 싶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불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봤는데 딱히 모르겠어. 내부 사정은 딱히 뭐 나오는 건 없어가지고 뭐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루가노 승 쪽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피드빈데 보라츠 여기는 라피드는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6입니다. 6위. 뭐 린츠 저기 또 잘츠부르크 뭐 이런데 그라츠였나? 그라츠 뭐 이런데 있는 리그. 그리고 보라츠는 이제 보스니아 리그입니다. 보스니아 리그 2위 팀. 1위는 이제 지린스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유로파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단계에서 지린스키 가끔 보셨을. 거기가 1위고 얘들이 2위입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 뭐 1대1 여기도 이제 그 뭐야 유로파 컨퍼 16강이고 1차전은 이제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전력상으로 라피드빈이 훨씬 우위입니다.
지난 경기 제가 언더랑 무승부를 봤었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보라츠의 강점은 활동량 그리고 선수들의 압박, 피지컬적인 부분들,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사실 공격력은 거의 없어요, 없어. 지난 경기도 홈 경기였음에도 박스 안에서 슈팅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중거리만 계속 그냥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바깥에 어떻게 와가지고 중거리만 그냥 주구장창 갈겼어. 이 한 골도 그 중거리 슛이 손에 맞아가지고 PK로 넣은 골입니다. 뭐 라피드빈이 완벽한 찬스 하나 좀 놓쳤던 부분이고, 뭐 하나 넣었다 치더라도 그 완벽한 찬스 하나인가 두 개인가 놓쳐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중거리 손에 맞아서 PK 골로 이제 1대1이 떴잖아요.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라피드빈이 유리해요. 보라츠가 홈에서도 그냥 중거리만 그냥 주구장창 때리다가 이제 뭐 완벽한 찬스라고는 거의 하나도 PK 말고는 아예 없었거든요. 물론 이게 중거리가 들어가 버리면은 또 변수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라피드빈이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준수해요. 공수 전체 공수 뭐 둘 다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전방에서 만드는 능력도 나름대로 있는 팀인데, 아주 강력하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뜬금골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전력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라피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보라츠가 더군다나 이제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훨씬 더 약세입니다. 보스니아 리그 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보스니아 리그 팀이 이 예선을 통과한 적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보스니아 팀이 아니다. 보라츠가 이 16강 예선 말고 예선을 넘어서 16강이든 뭐 이렇게 넘어온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험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딸릴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강점인 팀인데, 원정에서는 그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미 예선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실제로 유로파 경기나 이런 것들을 홈에서는 거의 안 졌는데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어요. 1승이고 나머지 경기는 뭐 지거나 비기거나 뭐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라피드빈 승 쪽으로, 승이든 뭐 만승이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유르고르 대 파포스. 여기도 6컨이지. 6컨 16강 2차전. 1차전은 파포스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 했던 부분인데, 유르고르 같은 경우, 유르고르 어디였더라? 스웨덴이었나? 헷갈리네. 스웨덴 리그 팀이고 북유럽 팀이죠. 스웨덴 리그 팀이고 아직 리그 개막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리그가 끝난 상태고 3월 말에 개막이에요. 3월 말에. 지금은 이제 리그 개막하기 전에 이제 앞선 이제 컵 대회 몇몇 일정들 뭐 소화하고,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 소화하고 있는 그 단계고, 지난 시즌 이제 그 스웨덴 리그 4위 팀입니다. 파포스 같은 경우 이제 홈발에 있는 키프로스 리그 1위 팀. 뭐 지난 경기도 이제 뭐 1대0으로 홈의 승리를 거뒀던 부분인데, 어쨌든 파포스가 지난 경기 주말 경기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유로고르가 어쨌든 간에 뭐 이 북유럽 팀들이 보통 인조단지 구장이나 뭐 해가지고 좀 홈에서 날씨도 있고 홈발을 좀 보여주곤 하는데, 유로고르 경기장이 이제 하이브리드 구장이어가지고 인조단지랑 이제 천연잔디랑 섞어 쓰는 구장이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잔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문제가 뭐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 이제 리그가 개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전 감각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분명 상태고, 그래서 요 경기는 글쎄요, 뭐 유르고르가 이기면 햄무 정도도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난 경기도 뭐 파포스가 압도적인 모습은 사실 아니었긴 해요. 대신 이제 점유율 자체는 압도적이었는데 역습에서 몇몇 장면 유르고르가 위협적인 장면도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뭐 점유율 자체는 뭐 7대3, 6대4 정도로 파포스가 뭐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그런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가져간다라면은 그래도 프렌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 경기는 프렌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파포스 프렌. 어느 번 모르겠어요. 해배당 언더가 좀 많이 빠져서 배당도 언더가 좀 떨어졌네. 넘어가고, 라치오 대 풀젠. 여기는 그 유로파 16강 2차전이고, 1차전은 라치오 극장골로 라치오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좀 따냈습니다. 어쨌든 라치오가 지난 경기 퇴장에 대한 여파가 있었음에도 승리를 가져간 거는 확실히 뭐 홈에서 뭐 유리하겠죠? 유리한 부분인데, 라치오가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여기 참 순위란 말씀 안 드렸네. 여기 풀제는 체코 리그입니다. 체코. 체코 동유럽. 체코 리그 이제 3위. 1위가 이제 제일 잘하는 팀이 이제 저기 슬라비아 프라, 2위가 스파르타 프라, 3위가 풀젠입니다. 3위가 풀젠. 승점 차이는 슬라비아 프라랑은 이미 많이 좀 벌어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라치오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라치오의 주포 카스테아노스가 오늘 경기 좀 복귀 예정이에요. 선발로 뛸지 벤치로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스티아노스가 복귀하는 거는 라치오 입장에서 엄청 큽니다. 뭐 그냥 거의 공격에서 에이스예요, 에이스. 지난 우디네세전도 얘 빠지고 측면에 이제 저기 누노 타베라즈 빠지니까 라치오 공격이 전혀 안 됐었죠. 얘가 일단 복귀고 누노 타베라즈도 이제 그 풀전전에 부상당했던 것 같은데? 맞네. 풀전전 이제 후반전에 타바레즈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는데 오늘 경기 이제 복귀하는 부분인 것 같아. 얘도 선발일지 벤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노 타바레즈도 복귀하는 것 같다. 이제 아스날에 있던 놈이죠. 마르세유에도 있었고 풀백인데 공격력 하나만큼은 진뚱입니다. 거의 공격수 수준으로 잘해 공격은. 그래서 뭐 어시스트 몇 개지? 8개네 이번 시즌 라치오에서. 어쨌든 이 공격에 대한 주포 뭐 얘는 뭐 풀백이지만 어쨌든 공격력 좋잖아. 이런 복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비 쪽에 기고나 삼선 쪽에 이제 로벨라 이런 애들 출전 정지로 좀 빠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라치오가 이길 것 같아요. 물론 원정에서 이미 이겨놓고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감독도 이제 최대한 본인이 봤을 때 강한 라인업 그렇다고 뭐 풀 라인업으로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강한 라인업으로 나간다 했던 부분만큼 홈에서 그래도 이런 복귀자에 대한 이슈 뭐 지난 우딘에서 좀 개똥 같은 경기력이었지만 얘네들이 남은 경기가 좀 다르긴 하다. 라치오 승정도 보겠습니다. 라치오 승정도.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보데글리. 여기도 이제 유로파 16강 2차전. 1차전은 보데가 이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올림피아코스가 사실 못하는 팀이 아닌데 이때 뭐가 있었지? 사실 경기력 자체는 올림피아코스가 막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냥 결정력이 서로 간의 결정력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뭐 찬스 자체는 슈팅 자체는 뭐 올림피아코스가 원정인데도 2배 가까이 때렸었고 보데 같은 경우는 찬스가 많진 않았는데 올림피아코스가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제 보데가 마무리를 잘했고 올림피아코스는 그냥 골대 앞에서도 못 넣었죠. 이제 골대 앞 바로 앞에서도 하나 뭐 추가 시간 때 날리면 사실 뭐 여기도 이미 3대 0이라 사실 이게 그 유럽 대항전에서 세 골차가 뒤집힌 적이 거의 없어요. 세 골차가 뒤집힌 적이 거의 없어. 이미 좀 빡세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포기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관중 자체도 티켓도 매진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라인업 자체도 꽤나 강한 라인업으로 일단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신 이제 전방에 15골 지난 경기도 빠졌었는데 엘카비가 빠진 부분 얘가 없어서 지난 경기 그렇게 많이 놓쳤나? 어쨌든 엘카비가 오늘도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불투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토토케네는 빠지는 걸로 나오긴 하네. 약간 불투명 내지 빠지거나 뭐 그런 사이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가 뭐 지난 경기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봤을 때 글쎄요 결정력만 좋으면은 뭐 희망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다만 역습에서의 보대 공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미 3대 0으로 좀 벌어져 있는 만큼 공격적인 운영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둘 다 골 넣을 줄 아는 팀이고 보대도 원정에서 한 골 정도는 보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만 보겠습니다.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레기아 대 몰데. 여기는 그냥 오바 볼게요. 오바. 뭐 순위가 몇이고 자시고 가네. 뭐 지난번에도 몰데 홈에서 스웨덴 팀이죠. 몰데 홈에서 그냥 서로 난타전이었어. 난타전. 서로 뭐 찬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그 찬스도 뭐 다 넣으면서 3대 2로 저기 몰데가 홈에서 홈바를 바탕으로 이제 노르웨이 팀이잖아요. 스웨덴이라 했나 내가? 노르웨이 팀입니다.
근데 레기아 같은 경우 이제 폴란드 팀이에요. 폴란드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홈발이 셉니다. 여기가 이제 폴란드 4위 저기 아까 자기 자기인가 약인가 야기엘로 여기 이제 뒤에 4위 팀인데 지난 경기처럼만 하면은 충분히 오바 갈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외 배당도 오바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좀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워낙 난타전 양상이었고 뭐 홈원정 바뀐다고 크게 다를까 싶어서 오바 그대로 보겠습니다. 오바 그대로 1차전 3대2였어요. 3대2 몰데스는. 그리고 첼시 대 코펜하겐 6건 16강 2차전이고 1차전 이제 첼시가 이겼죠. 2대1로. 요거는 일단은 첼시가 그 주말에 그 아스날과의 런던 더비가 있어요. 원정. 아스날 원정을 갑니다. 런던 더비가 있고 뭐 그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지난 경기처럼 일부 로테를 돌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지난 경기는 이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좀 빠져 있었던 이제 측면 쪽에 이제 엘류누시 옛날에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뛰던 놈입니다. 공격 자원. 사우스햄튼 일부 시절 물론 그 중간에 강등됐었잖아요. 그 전에 일부 시절에 벨기에 아니 여기 어디야? 덴마크 리그에서 지금 7골 6개 도움인데 오늘 경기는 출전합니다. 지난 경기는 빠졌었고 한 부분인데 뭐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그러니까 조금의 변수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첼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그렇게 막 깔끔하진 않거든요. 사실 지난 코펜하겐 원정 경기도 이겼으니까 잘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긴 건 잘한 거죠. 이긴 건 잘한 건데 경기력은 솔직히 그냥 개똥 경기였어요. 그냥 상대 실수 받아먹고 리스 제임스가 그냥 중거리 한번 꽂고 이거 2골 넣어가지고 이긴 거고 거기에 뭐 헤딩골 한 건 먹히고 마지막에도 먹힐 수도 있었어요. 세트피스 코펜하겐이 계속 얻었어가지고 2대2가 떴어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방에서 공격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레스터전에도 좀 실망스럽긴 했죠. PK도 놓쳤고 전방에도 솔직히 레스터 수비를 감안했을 때 난사만 했지 솔직히 뭔가 엄청난 찬스를 좀 잘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대신 첼시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어쨌든 수비에서의 조금 전반기 자체는 화력이 좋았지만 그만큼 수비도 안 좋았었는데 수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특히 홈에서만큼은 지난 레스터전 어쨌든 거의 찬스를 허용하지 않았었고 코펜하겐전도 어쨌든 뭐 원정 경기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코펜하겐이 찬스가 많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이제 세트피스 제외한 찬스는 딱 한 번인가밖에 없었어. 그 골대 맞은 거 하나 말고는 거의 찬스가 없었던 만큼 첼시가 무실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실점할 수도 있다라고 봐서 이 경기는 첼시 승에 핸디는 모르겠어요. 난 똥배도 솔직히 메리트가 막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코펜하겐은 사실 뭐 이 유로파에 엄청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엄청 뭐 열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경기도 은근히 좀 은은하게 좀 홈인데도 로테 좀 돌리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1대1, 2대0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 메리트는 언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하다. 넘어가고 맨유 대 이제 소시에다드 유로파입니다. 16강이고 요게 마지막 2차전 1차전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를 뛰었는데 경기는 일단은 그 맨유가 뭐 당연히 홈에서 1차전 비기고 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나쁘지 않은 뭐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일단 센터백 쪽에 요로가 오늘 부상으로 빠졌고요. 뭐 그밖에 뭐 리산드로나 메가요 기존의 부상자들이고 소시에다드는 지난 그 리그 경기 세비야와의 홈 경기가 있었잖아요. 0대1로 이제 세비야한테 잡혔는데 홈에서 이때 거의 풀 로테이션 돌렸어요. 그러니까 소시가 사실 이번 시즌 좀 망하긴 했는데 야 이거를 홈 경기인데 그래도 세비야전을 이걸 풀 로테이션을 돌리냐? 이때 뭐 수비맨디고 오야르자발 쿠보 이런 애들 다 벤치에서 나왔습니다. 벤치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죠. 그에 반해 그 맨유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홈 경기고 당연히 이제 풀 라인업으로 나왔고 애들 그냥 갈아 마셨죠. 뭐 다 죄다 풀타임 뛰었잖아 거의 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시가 그러니까 전력은 솔직히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경기를 했던 것 감안하고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소시가 진짜 생각보다 더 못하긴 했어요. 맨유가 잘한 건지 소시가 못한 건지. 그래서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사실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로테이션을 어쨌든 간에 잘 돌린 거는 분명히 조금 영향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양 팀의 어쨌든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솔직히 많은 양의 득점이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로 갈 거면은 뭐 묻찍고 치우거나 굳이 보면 소시에다도 프렘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1차전에 경기력이 좀 똥냄새가 많이 나긴 했어가지고 뭐 프렘보다는 뭐 묻찍고 연장 사이즈 보는 거 마찬가지로 1대1 또 떠가지고 뭐 그런 사이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메뉴 쪽 보시는 분들 햄무 보시거나 이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분석은 마무리.